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힘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심리학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허세가 심한 사람을 다루는 법, 열등감을 없애는 법, 그리고 우울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법까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들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세가 심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과시욕이 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이는 당연한 본능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필요 이상으로 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다루기 쉬운 존재들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과시욕이 심한 사람을 다루는 두 방법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 관찰자 효과. 과시욕이 심한 사람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주고 박수쳐주면 그들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오직 한 명이 박수를 쳐주는 것만으로는 과시욕이 심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들은 더 많은 관객을 원한다. 더 많은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있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객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더 많은 관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관찰자 효과로 가상의 인물을 섭외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급 스포츠카를 자랑하는 상대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고 싶다면 제 친구들도라는 문장으로 가상의 관객을 만드는 언어적 기술로 칭찬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왜냐하면 칭찬해준 사람은 한 명이지만 정작 상대방은 인연 중에 다수의 사람에게 인정받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청개구리 효과. 인간은 무언가를 강요받는 기분이 들면 괜히 더 하기 싫어진다.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왠지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면 과시욕이 심한 사람을 내 뜻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강요하면 그의 지갑은 굳게 닫힐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가격을 운운하며 이건 비싸서 안 된다 라고 먼저 제한을 둔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누군데 까짓 거 안 될 거 있나? 하는 청개구리 심보가 생긴다. 관찰자 효과와 청개구리 효과는 내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 모르면 내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원래 최고의 공격은 방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시욕이 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과시욕을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관찰자 효과와 청개구리 효과를 떠올리며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 열등감은 보편적인 감정이다. 누구나 자신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보면 자연스레 열등감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물론 열등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열등감은 발전 욕구를 일으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좀 먹는 만성적인 불행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타인에 대한 질투심은 줄이고 오히려 열등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다. 첫 번째, 가까이 들여다보기. 세계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찰리 채플린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명언을 남겼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비극이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모두 착각인 경우가 많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실체 없는 질투심일 수 있다. SNS에는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평범한 삶을 사는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들에게 부러움을 느끼곤 한다. 때로는 부러움을 넘어 열등감까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SNS에서는 그들의 화려한 앞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서 본 앞면만 보고 쓸데없이 감정 낭비할 필요는 없다.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반짝거리는 앞면이 아닌 뒷면까지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불이익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들을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니다. 화려하기만 할 줄 알았던 그들의 고충을 통해 내가 만들어낸 실체 없는 질투심을 줄여보자는 의미다. 두 번째, 미트프로이데. 미트프로이데는 독일어로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을 뜻한다. 질투와 비교에서 벗어나 타인의 행운을 그저 축하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느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느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타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은근히 질투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노력해야 한다. 타인의 행운을 나의 행운처럼 느끼는 연습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느낄 행복과 만족감을 상상해보라. 이를 공감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열등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와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 단순한 축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금방 잊혀진다. 그러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진정한 교감이다. 자신의 행운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온다. 세 번째, 본보기 삼기. 나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열망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투심과 열등감에 압도당하지 말고 이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질투심과 열등감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합리화라는 귀신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능력 없는데 금수저라서 성공한 거야. 쟤는 외모 덕분에 잘 된 거지. 애초에 똑똑한 사람이잖아. 자기합리화는 편하다.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타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서 핑계대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스스로를 한 단계 성장시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밑바닥에서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며 자기 위안을 할지, 아니면 나 또한 높은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몫이다. 우울한 상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법. 차가운 회색빛 나라의 사람들. 우리는 출구 없는 우울함에 빠진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에겐 작더라도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노란빛의 온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우울증 발생률이 높지만 치료율은 최저 수준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 우울한 감정은 과거형으로. 무의식 중에 우울한 상대에게 위안을 주는 상담법이 있다.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들이 상담 중에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 기법은 바로 상대방이 우울한 감정을 내비치면 그 감정을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고쳐 말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시로 상대가 나 힘들어 라고 우울한 감정을 내비치면 너도 많이 힘들구나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보다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라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우울한 감정을 현재형으로 받아주면 상대방은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우울해 보인다고 생각하여 더욱 의기소침해진다. 반대로 우울한 감정을 과거형으로 고쳐 말해주면 은연중에 자신의 우울한 감정이 마치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로 인해 현재 상황을 좀 더 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정 칭찬법. 대개 칭찬만큼 상대의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은 없다. 칭찬은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특효약이다. 하지만 이미 자존감이 바닥난 상대에게는 칭찬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은 상대를 칭찬할 땐 최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명확한 근거 없이 칭찬하면 의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다면 시험 합격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로 칭찬한다. 하지만 가끔은 마땅한 칭찬거리가 없는 상대도 있다. 칭찬을 하고 싶어도 명확한 근거로 얘기할 무언가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상대에게 억지로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도 머쓱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정 칭찬법을 활용하여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자. 지금 당장은 칭찬할 무언가가 없는 상대라도
가정, 칭찬법은 미래를 가정하는 칭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미래를 가정하는 칭찬을 해줄 수 있다. 칭찬 한 번에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여전히 상대는 칭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늘 자존감이 부족했던 상대에게 칭찬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칭찬도 빈익빈 부익부 성격이 강하다. 칭찬받는 사람은 늘 칭찬을 받지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칭찬받을 일이 없다. 정작 칭찬의 효과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그들인데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칭찬을 해줄 근거가 부족한 상대라도 가정 칭찬법으로 따뜻한 칭찬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오늘은 인간관계를 더 잘 다루는 심리학 팁을 알아봤어요. 이제 엇에 많은 사람, 열등감, 그리고 우울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더 쉬워졌겠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일상에서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